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렸다. 언제쯤 유동성 축소를 걱정할까? 언제까지 주식이 오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에 인플레이션, 낯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낯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기초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새우깡의 가격은 옛날에 100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하나요? 제 기억에 1000원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에 써 있듯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 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즉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를 막기 전에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을 한 차례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리먼 사태를 맞고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2015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었는데 2019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한때 물가 상승률이 0%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0% 한번 딱 찍었다가 바로 반등하는 거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아요. 나 이번에 냉장고 사야 되는데 좀만 더 기다리자. 어차피 물가 떨어지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소비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나라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물론 과도한 인플레이션까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채택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검은색 그래프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자산입니다.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연준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무한대로 매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준은 돈의 가치를 0%로 딱 떨어뜨리고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당시 추락하던 미국의 증시를 이런 식으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V자 반등을 달성한 셈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조금씩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권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까,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수치한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당시 경제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부터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꾸준히 매입해 왔습니다. 즉, 채권 금리를 바닥으로 찍어 누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초기 때에는 명목금리가 쭉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빨간색 그래프인 10년 만기 채권금리를 명목금리라 보시면 되고 파란색 그래프인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초기에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 명목금리는 바닥에 딱 눌러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증가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증가가 되는데 실질 금리가 떨어지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주식,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경기 회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주도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움직임이 조금씩 다릅니다. 계속 하락만 해왔던 명목금리가 드디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에 딱 눌러붙어 있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전에 작성된 자료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빨간색 미국의 채권 금리가 1%대로 올라왔습니다. 즉 점이 이 정도 자리에 찍혀 있는 게 맞습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값인 실질 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 둘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가 점점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빨간색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제조업 PMI를 보면 이미 팬데믹 이전 상태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즉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인 채권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고요. 또한 작년 11월에 화이자에서는 성공적인 임상 3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한 차례 뛰었고요. 그리고 작년 미국 대선,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싹쓸이함으로써 채권 금리가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찍어낸다고 했습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것이겠죠.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이게 심해지면은 언젠가는 빨간색이 파란색을 넘어서는, 즉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요. 어쨌든 지금 빨간색인 명목금리가 계속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연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연준에서는 어라? 지금 경기가 과열되고 있잖아.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지금 우리는 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요? 유동성을 축소한다고요?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실 거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하나 참조해 보겠습니다. 해당 레포트에서 장단기 금리차와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란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서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뺀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0.1에서 0.2% 사이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편하게 장단기 금리차 이퀄 10년 만기 채권 금리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세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0에서 1% 사이 구간, 1에서 2% 사이 구간, 2에서 3% 사이 구간입니다. 0에서 1% 사이 구간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2% 이상으로 확대될 정도로 경제가 좋아지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도움이 없어도 주식시장 스스로 상승 동력을 갖게 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1에서 2% 사이, 즉 경제가 어정쩡할 때에는 경제가 충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의지도 충분히 강하지 못한 어정쩡한 중간지대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중간지대에서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3.7%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0.9% 정도 됩니다. 아직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현재 여전히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1%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도움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이해되지 않으면 제가 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다양한 약물 치료, 수술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조금씩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마냥 지속적으로 약물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언젠가는 너가 약물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약 처방을 줄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물의 도움 없이 걷기 운동을 하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쓰러져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야. 지금은 약간 이런 시기라 봅니다. 의사가 지금 약물을 줄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태이고, 여러분은 약물의 도움이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리가리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물을 한꺼번에 팍 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환자인 여러분 자신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약물을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연준의 돈풀기 정책을 그냥 단칼에 딱 끊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끊어내는 게 중요하죠. 과거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에도 연준은 지금과 비슷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파란색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 실질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값이 확 벌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연준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2011년에는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나 축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13년에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2013년은 연준의 유동성 축소의 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 월가에 들이운 테이퍼링 공포. 테이퍼링은 유동성 축소, 양적 축소를 의미합니다. 기사를 간단히 읽어보면 미국 월가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5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뉴욕 증시의 주가가 5.8% 폭락한 바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2013년처럼 양적 축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5월 달에 양적 축소 가능성만 시사했을 뿐인데 뉴욕 증시가 6% 가까이 폭락을 했었죠. 2011, 12, 13년 S&P 500 지수를 가져와 왔습니다. 연준에서 유동성 축소를 언급할 때마다 주가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준이 유동성 축소를 암시할 때마다, 발표할 때마다 과거처럼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차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우리는 유동성 축소를 조금씩 우려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식 비중을 적당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증시는 우상향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이벤트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연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연준의 의사록에 따르면 현 수준의 자산 매입은 지속하다. 혹시나 연준에서 유동성 축소 시에는 미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속도를 변화할 만큼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기 전에 장기 목표를 향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놓고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혹시나 유동성 축소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경제 위기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미국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가정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우리는 증시의 우상향을 꾸준히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가정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유동성 축소인가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지금의 자산 매입 규모를 더욱더 늘리면서 시중에 돈을 미친 듯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